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장 3절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로의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보존적 벡터장 아니면 잠재적 함수 이런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선적분의 기본 정리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로의 독립.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선적분이 주어진 영역 안에 시작점이 A, 끝나는 점이 B로 가는 점에 대한 선적분이었다고 했을 때 그 시작점과 끝나는 점 사이에 그 C 경로가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경로에 대해서든 모든 경로에 대해서 같은 선적분의 결과값을 가지면 그거는 경로의 독립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면서 그런 벡터장은 보존적이다. 그래서 보존적 함수, 물론 구체적으로 벡터 함수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벡터장이 되겠죠. 구체적인 거 벡터장. 그래서 경로의 독립인 경우를 우리를 그 벡터장이 보존적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경로로 가든 시작점과 끝나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요. 잠재적 함수. 즉 어떤 함수가 F함수의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만족한다면 이 F는 이 소문자 F죠. 소문자 F는 F함수에 대한 잠재적 함수다. 즉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지금 내가 뭔가 벡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벡터장이 뭔가 이변수든 삼변수든 우리가 스칼라성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한다면 이 F는 F함수의 잠재적 함수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F를 예를 들어서 이변수라고 하면 X, Y로 편미분한 거를 벡터 함수와 한 게 그 F인데 이제 개념을 위해서 제가 이변수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F가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이 원래의 F함수, 이 F함수는 F에 대한 잠재적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약간 다음 선적분의 기본 정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뭔가 대문자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소문자 F함수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기 이전의 함수, 즉 원래 함수를 우리를 찾는 거를 그 대문자 함수, 이거를 원시 함수 또는 적분에서 나온다 해서 부정적분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적분 표현을 위해서 적분상수 C까지 해서 이런 개념으로. 즉 미분하기 이전에 원래 함수를 우리가 원시 함수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미분되는 경우가 X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변수라 두 개의 변수로 미분을 다한 이런 미분 결과가 이렇다면 미분하기 이전에 원래의 F를 찾는 여기에서의 이 F는 이 대문자 F, 즉 원시 함수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잠재적 함수라는 건 이런 그 미분 결과에 대해서 미분하기 이전 X로 Y로 편미분되기 이전에 F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이쪽에서의 원시함수 같은 다변수적 원시함수라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문자 F함수는 대문자 F함수의 원래 함수 개념이다. 다변수적인 원시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만약에 선적분하려고 하는 함수가 조금 전에도 표현했던 벡터장은 벡터장인데 뭔가 F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선적분할 때는 얘는 그 원래 함수인 F함수 그레디언트 하기 이전에 원래 함수 F함수에 끝나는 점 두 개, 즉 시작이 A고 끝나는 점이 B였다면 B라는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차이로 계산된다는 게 그 유명한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보니까 아까 내가 억지스럽게 막 일변수하고 지금 이 벡터장을 막뭐 미분이다 뭐 여기선 잠재적 함수란데 왜 갑자기 일변수의 원시 함수다 용어까지 이렇게 좀 서로 연결고리를 막 연결시켰냐면 얘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기본 정리하고 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일단 그 연결되는 거를 가기 전에 이거 정리 먼저, 증명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먼저 해서 보면 얘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거의 선적분. 그러면 R에 대한 선적분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변수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처럼 어떤 공동 변수 T로 바꿀 때 변한 변수 관계가 이렇게 됐고 지금 벡터장 선적분할 게 뭔가 F의 그레디언트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설정을 기본적으로 3변수 함수로 설정을 했고요. 그럼 그때 그 벡터 함수도 그거에 맞춰서 x, y, z에 대한 현미분이 될 것이고 요거에 대한 내적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다변수 함수의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잘 안 보일 것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잘 보이지만 이런 등식은 성립하겠죠. 그러면 얘는 f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함수가 그대로 f가 나온다는 게 또 미분 적분학 기본 정리였죠. 그래서 이 함수의 b일 때의 값과 이 함수에다가 a일 때의 값이 차로 계산하다 보니 얘가 지금 FRB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끝나는 점이 B고요. 매개방정식 R로 표현했지만 얘는 시작하는 점 FA에 해당하는 부분이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레디언트 함수를 선적분하면 그 그레디언트 하기 이전에 원래의 함수, 즉 잠재적 함수라는 용어가 낯설까봐 제가 자꾸 원래 함수라고 하는데 그레디언트 하기 이전에 원시 함수, 원래 함수에 해당한 F의 끝점들의 차이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아까 이제 자꾸 이해가 안 될까봐 요 일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적 분학의 기본 정리. 뭔가 미분한 한 함수를 적분하면 그 적분한 함수의 끝나는 양쪽 끝에 결과값 대입한 거랑 요거 결과를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이 함수를 갖다가 그레디언트 함수를 즉 얘가 저쪽에 있는 얘처럼 일변수 미분이 아니라 얘는 다변수적인 미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갖다가 적분하면 얘가 미분되기 이전에 프라임 되기 이전에 원래 함수 f 근데도 그 미분하기 이전에 원래 함수 f의 양 끝점 b일 때의 값과 a일 때의 값을 뺀 상태로 계산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분, 벡터장에서의 선적분은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울까봐 가볍게 유도는 했지만 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유사하니까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했던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드리면요. 뭔가 벡터장이 증명은 3차로 했지만 3차일 때나 2차일 때랑 똑같아서 3차를 일반시켜서 일반적으로 하나로 묶었지만 2차일 때 먼저 한번 해보면 만약에 저 f가 잠재적 함수 즉 이러한 그 벡터장을 선적분하면 얘는 이 f 함수의 끝나는 점과 시작점을 빼면 되는데 얘가 이런 곡선이었던 이런 곡선이든 상관없이 그냥 지난번에 선적분은 그 곡선을 다 RT로 바꿔서 매개방정식으로 바꾸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했다면 얘는 이 곡선이 어떤 상태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매개방정식하고 상관없이 그냥 끝점을 대입해서 빼면 된다는 얘기죠. 얘가 3차 공간에서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3차 공간에서도 우리는 걔네들을 다 매개방정식 RT로 바꿔서 표현을 바꾸고 F도 바꾸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선적분하려고 하는 이 벡터장 상태가 뭔가의 그레디언트라는 이런 상태에 대한 선적분일 경우는 그 그레디언트 하기 이전에 원래 함수 F 즉 잠재적 함수 F 함수의 결과값을 양쪽
시작점 끝나는 점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식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린다면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선적분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 선적분하여라. 그러면은 제 선적분하라고 했을 때 벡터장 F가 지금 어떻게 돼요? 쟤는 F의 X, Y, Z가 선적분을 해야 되는 벡터장을 저렇게 써놨지만 지난 시간에 표현을 다양하게 배워서 그렇지 쟤는 첫 번째 성분이 이거, 두 번째 성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이 이거인 이런 벡터 필드를 이런 곡선 C에 대해서 선적분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 이런 벡터 함수를 여기에 대해서 선적분하려면 지난 시간에 이 곡선 분할해서 두 개의 선적분으로 이렇게 계산했던 거를 뭐 벡터 방정식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조금 전 내용에 의하면 만약에 내가 선적분하려고 하는 이 벡터 함수가 뭔가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를 곡선 분리할 필요 없이 여기에 양 끝점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을 즉 그 f 함수를 찾아서 함수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게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하고 완전히 계산 방법이 확 다르죠. 지난번에 굉장히 막 그 함수 구조나 막 복잡하게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 벡터 함수 그러니까 벡터 장이 요런 상태 구조만 된다면 선적분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얘가 뭔가 접근해야 될 벡터장이 이런 구조를 갖는 F가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F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거에 걸맞는 뭐를 그레디언트 한 게 이거지? 즉 얘가 어떤 함수를 x, 얘를 y, 얘를 z에 대한 편미분이 이걸까를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요거 찾는 방법은 바로 안 들어가고요. 지금 기본 개념 공부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떤 함수지 하는 이 f 찾는 방법은 조금 다음이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런 f가 있다면 해서 답을 그냥 바로 준 거예요. 얘가 f가 이러면 얘의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부분, 즉 x의 편미분, y, z의 편미분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벡터장과 일치하는 그 f를 그냥 이제 준 거죠, 사실은. 얘가 이제 어디서 뚝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역으로 한번 대입해봐라, 뭐 이런 차원인데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대입하면 맞긴 맞는데 나중에 뒤에서 이제 이런 벡터장 가지고 이 f 찾는 방법이 조금 있다. 몇 개의 개념을 한 다음에 할 건데요. 일단은 현재는 이 f의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벡터장인 건 맞아요. 그럼 배운 내용에 의하면 그 어떤 f의 그레디언트라는 이런 벡터장을 선적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끝나는 점, 그 f의 끝나는 점, 요 점과 시작하는 요점을 대입해서 빼면 된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 0,0,0과 끝나는 점 0,1,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이다. 여기에다는 f에다 뭐를 대입해도 다 0이고 얘도 x하고 z가 0이니까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과서 여기 밑에가 좀 오타가 있어서 겸사겸사 제가 다시 한번 벡터 성분 ijk가 아닌 구조로 좀 한번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F가 뭐 이렇게 답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찾는 방법까지는 안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을 할 거고요. 지금은 벡터장의 선적분 기본 원리를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는 정도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벡터장이 경로의 독립 같은 경우, 즉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으로 표현되는 선적분의 결과를 갖는 경우가 보존적 또는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그레디언트 F 같은 경우도 그 보존적인 즉 경로의 독립이라서 시작점 끝나는 점으로 표현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죠. 마지막 예제가 그런 예제였고 마지막 정리가 그런 정리였다면 적분해야 될 벡터장이 이 상태면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보존적인 경우는 그 F는 그레디언트 F 뭔가의 F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장으로 표현된 함수들은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닫힌 곡선이면 만약에 지금 경로에서 이렇게 오픈된 곡선이 아니라 그 곡선이 이렇게 닫혀서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이 같다면 그거에 대한 선적분의 값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같으니까 당연히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닫힌 곡선에 대해서 그 보존적이라는 얘기, 즉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얘기는 그거의 선적분의 결과값은 0이다. 물론 닫힌 곡선일 때. 그래서 닫힌 곡선일 때는 우리가 그게 경로에 대해서 독립, 경로에서 독립인 건 아까 요거 체크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되면 걔는 계산할 필요 없이 뭐가 된다? 그 선적분의 결과값이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걔가 보존적, 즉 보존적이라는 건 다시 얘기했지만 그 벡터장이 뭔가의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레디언트 함수의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벡터장으로 표현된다면 보존적인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벡터장이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가 이런 정리가 나온 거예요. 즉 3차원 벡터장일 때는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에 대해서 세 번째 성분은 Y, 두 번째 성분은 Z 서로 어떤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꿔서 교차 확인을 한 거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첫 번째 함수는 반대인 세 번째의 Z로 편미분 해보고 세 번째 거는 첫 번째였던 X로 편미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서로 교차해서 두 번째는 첫 번째 성분인 X로 첫 번째는 두 번째 성분인 Y로 교차해봐서 같으면 우리는 얘가 보존적이다. 즉 이런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3개짜리를 이거를 그냥 보존적 함수라서 이거를 외우기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3개짜리일 땐 저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얘가 보존적 함수를 얘 말고 뒤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아마 오늘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말고 또 다른 개념으로 컬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그래서 뒤에서 또 다른 개념을 할 거니까 얘를 조금 간단한 2차 버전으로만 2차원 벡터장 버전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얘에서 두 개다. 즉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장이 뭔가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상태가 되는 F를 찾아야 되는데 그 F라는 거는 현재 이 상태면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편미분을 다 갖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는 상대 변수인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번 더 하고 얘 입장에서는 상대 변수인 X 변수에 대해서 한 번 편미분을 더 하다 보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F 입장에서는 X, Y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한 거라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얘가 만약에 보존적이냐 아니냐, 즉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장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 성분은 상대 변수인 Y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두 번째 그 벡터장 성분에 해당하는 얘는 첫 번째 변수인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같으면 얘는 뭔가 그런 등식이 성립하는 F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주셔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얘 버전으로 결과를 바로 설명하면 2차원적인 벡터장이 보존적인지 아닌지 두 번째 성분은 첫 번째 X로 첫 번째 벡터 함수는
두 번째 변수인 y로 서로 교차해서 확인. 아까 3변수에서도 교차해서 확인하듯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보존적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차에 대해서 확인한 거 뭐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벡터장이 보존적이냐 아니냐. 그럼 첫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은 각각 얘는 반대 변수인 y 변수로 두 번째 성분 F2는 첫 번째 변수인 x 변수로 편미분을 하죠. 그래서 얘를 y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얘를 x로 편미분하니까 1. 서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바로 보존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그 다음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또 보존적이냐 아니냐. 2차원짜리 얘가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벡터 성분.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변수인 y 변수로 편미분, y로 편미분하는 거죠. 두 번째 벡터 함수 성분 F2는 첫 번째 변수인 x 변수로 편미분, x 변수로 편미분했더니 두 개가 같아요. 이러면 얘는 보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에 걸맞는 얘가 뭔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x 편미분, y 편미분으로 표현된 그 이전에 미분하기 이전에 f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존적이다. 그런 f가 있다로 확인하는 걸로 존재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f가 있어야 아까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F값에다가 끝나는 점 B와 시작하는 점 A를 대입해서 뺄 수가 있으므로 이제는 얘가 보존적이라면 그 F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처음 예에서는 아직은 이 F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제 문제에서 바로 주어진 스타일이라면 그러면 보존적인 걸 체크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F의 존재성이 있으므로 그 F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한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F 찾기. 그럼 그런 F를 찾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편미분이 이렇게 되는 F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얘에서 미분하지 않은 상태의 원래의 F를 찾으려면 어느 쪽으로 먼저 시작해도 상관없지만 이쪽이 좀 더 차수도 낮고 편하니까 여기에서 F 편미분이 아닌 원래의 F를 찾는다는 얘기는 내가 찾고 싶은 F와 현재 편미분의 관계는 얘를 편미분해서 이렇게 왔어요. X에 대해서. 그럼 거꾸로 편미분한 거에서 편미분하지 않은 X에 편미분하지 않은 원래의 F를 찾으려면 X에 대해서 편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편적분을 해주는 거여서 X변수로 적분한 거예요. 그럼 X변수로 적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것이고요. X로 적분할 때 적분상수는 Y에 대한 문자 상수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 있는 Y들 다 문자 상수 처리하니까 편적분하면 단순 스칼라 상수 K, C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Y까지 포함된 문자 상수가 나타날 것이고 그럼 이제 얘에서 시작해서 저 미분이 사라진 오리지널 F식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나를 보려면 거꾸로 또 다시 얘를 그러면 체크업을 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 얘랑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편적분한 걸 다시 이쪽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Y로 편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Y로 편미분을 해보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거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가 일치하려면 우리가 문자 상수를 잡았던 G의 미분형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y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자 상수 덩어리에 해당한 y에 관련된 G'Y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GY는 다시 y에 대한 적분.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스칼라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G까지 마무리해서 요식에다 딱 대입을 하면 아까 F 찾은 거에서 결정되지 않은 문자 상수 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다 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K는 함수를 찾을 때 다양한 K가 다 적용되지만 숫자 정적분처럼 대입할 때는 K를 0으로 빼고 우리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서도 부정적분으로 찾을 때 문자 상수 C가 있지만 걔를 정적분으로 숫자 계산할 때는 K를 빼서 없애주고 그냥 여기 있는 식에 대해서만
숫자 대입하듯이 지금은 이제 선적분 할 때는 요거 K는 0으로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찾는 방법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변수일 때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같지만 그래도 찾는 게 나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상변수로 넘어가면 보존적이다 확인도 좀 계산도 많지만 그 실질 F를 찾는 과정도 이변수하고 다르게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이변수 함수를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되는 F를 찾고, 즉 잠재적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곡선 C가 이 RT라는 매개방정식을 움직일 때 저 C 상에서의 이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구하라. 만약에 이걸 확인하라고 해봤거든요.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지난 시간의 선적분과 오늘의 선적분 배운 내용에 의하면 이제 선적분은 지난번처럼 무턱대고 걔를 다 곡선을 뭐 매개방정식에 막 표현을 바꿔서 힘들게 계산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얘가 이런 상태의 함수냐, 즉 보존적인 함수냐, 즉 어떤 F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장으로 표현되는 그런 잠재적인 함수가 있느냐를, 즉 보존적이냐를 확인해서 걔가 보존적이면 이런 곡선 상관없이 양 끝점으로 빼면 된다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적분 할 때 첫 번째 체크업 해야 될 게 얘가 보존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존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분 함수, 그 다음 얘가 지금 F1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성분 함수를 서로 상대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얘를 y에 대해서, 이쪽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편미분을 했더니 여기 계산돼 있죠.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를 아니죠.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 f2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마이너스 2x. 그럼 일단 보존적인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럼 보존적인 게 확인이 됐으므로 그렇게 되는 이제 f 찾기. 그럼 그 f는 뭔가를 편미분한 x에 대한 편미분한 게 첫 번째 f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되는 그 잠재적 함수, 원래 함수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두 번째 성분이었던 f2였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f를 찾으려면 편미분들 하기 이전에 원래의 f를 찾아야 되니까 아까처럼 얘 x 편미분한 걸 빼서 적분해야 되는데 얘 이쪽 x로 먼저 적분했어요. 아까처럼 어느 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쪽에 차수가 높으니까 이거 적분하고요. 그럼 적분 상수가 아까처럼 그냥 단순 스칼라 k가 아니라 상대 변수인 y까지 문자 상수로 다 표현되다 보니까 적분 상수를 gy로 표현하고, 걔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확인해야 되죠. 얘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얘가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g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g는 여기에서 적분, 조금 중간 과정을 하나 좀 생략했는데 g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는 건 g는 y에 대한 적분이라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 k는 문자상수 k가 돼서 이쪽에 있는 g를 여기다 대입하면 f는 이렇게 되고, k를 0이라고 하면 그 원래 함수, 즉 미분하기 이전에 그 f 함수는 이렇게 된다. 우리는 선적분은, 즉 뭔가 이 f 함수가 보존적이라 f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이런 벡터장이라면 이런 벡터장의 선적분은 그냥 f 함수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대입해서 뺀다. 끝나는 점이 사실은 제가 t가 파일 때가 끝나는 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은 R에서 t 변수가 0일 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R이 파이일 때 대입한 거, 즉 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파이, 0이 되겠고, R 0을 대입하면 1, 0. 그 포인트를 f 값에서 뺀 거 계산하면 이렇게다. 즉 얘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점이 f 알파이가 요거 R0이 이거를 f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빼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선적분의 기본 개념 배워서 뭐 RT를 진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적분학 원리를 선적분의 기본 적분 원리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함수라면 잠재적 함수 f를 찾아서 양 끝점을 대입해서 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성적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교과서 예제 3번이에요. 지금까지는 벡터장이 2차원적인 거였다면 3차 벡터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계산은 복잡하지만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벡터장이 이럴 때 이 벡터장이 보존적인지 결정하고 보존적인 벡터장일 경우는 그 잠재적인 함수를 구하여라. 여기서는 잠재적 함수까지만 워낙 그 계산도 많으니까 그것까지만 확인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지금 Z는 세 번째 벡터 함수의 성분 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함수 성분하고를 서로 확인하려면 세 번째 거는 상대 변수 두 번째 성분 변수인 y로 편미분하고 두 번째 성분은 상대 변수인 세 번째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얘도 0이고 얘도 z로 편미분하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확인 체크는 했더니 등식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벡터 함수 성분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벡터 함수 성분을 서로 교차 확인.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세 번째 z 변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z는 x 변수로, 얘도 0, 얘도 z로 편미분하면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확인한 거는 얘와 얘를 서로 확인해서 두 번째 벡터 함수 성분은 상대 변수였던 첫 번째 성분에 있는 x로, 첫 번째 벡터 함수 성분은 두 번째 y로 이렇게 편미분을 하다 보니까 얘 x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얘는 y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둘 다 역시 등식이 성립해서 세 개짜리일 때 아까 앞에서 이거 세 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상대방 함수들을 서로 교차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보존적인 건 맞아요. 그럼 보존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적분할 때 그 잠재적 함수 f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잠재적 함수 f를 찾으려면 내가 찾으려는 그 f 함수의 x의 편미분, 얘는 y의 편미분, 세 번째 성분은 z의 편미분이 될 만한 이 세 개의 조건에 맞는 f를 찾아야 돼요. 그럼 저 f를 찾으려면 세 개 조건이지만 아까 두 개짜리랑 기본 방법은 유사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편미분들을 하지 않은 원래의 f를 찾는 거니까 편미분한 거에서 편미분하지 않은 원래의 f를 찾을 때 편적분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x에 대해서 편적분 요거 하는 것까지는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 적분 변수가 쟤를 편적분 x에 대한 편적분 한 다음에 적분 변수가 아까처럼 gy가 아니라 나머지 상대 변수가 y만 있는 게 아니라 z까지 있어서 y와 z가 다 문자상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아까 스칼라 k가 아니라 아까는 변수가 상대 변수가 y여서 gy였다면 여기는 z변수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에 걸맞는 첫 번째 조건에 맞는 얘만 찾았어요. 근데 걔가 두 번째 조건인 즉 y의 편미분을 하면 이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럼 얘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니까 요거 y에 대한 편미분하면 요거 되는데 그럼 얘도 편미분한 게 그럼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저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y에 대한 편미분한 게 0. 그러면 G 상태는 y와 z 이변수인데 걔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0이었다는 건 y에 관련된 식은 하나도 없고 무슨 변수? z 변수에 대한 식만 있었으면 얘를 아무리 z가 복잡한 식이라도 걔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었을 것이므로 얘를 이 조건을 바꿔서 쓰면 g를 y에 대해서 편적분하면 그 식은 z변수에 대한 식이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어느 조건까지? 이 조건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 세 번째 조건. 그럼 그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현재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이 뭐까지 나온 거냐면 여기에는 y변수 문자상수가 남는 게 아니라 z에 대한 식으로만 남어 라고 분석이 된 거죠. 그거를 마무리 z에 대해서 편미분한 세 번째 조건을 읽려고 보니까 여기는 z로 편미분하면 사라지고 요거만 남죠. 얘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결과 즉 H'Z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Z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상수처럼 남았던 그 HZ를 Z에 대해서 미분한 H'Z가 Z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조건에서 H는 그럼 Z에 대해서 적분해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Z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K는 문자상수 스칼라 K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H에 해당하는 얘가 지금 이렇다는 걸 찾은 거예요. 얘가 2분의 Z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처음에 찾으려고 또 조건 찾았던 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K 0으로 집어넣으면 F 함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잠재적 함수를 구해보았어요. 그래서 3차원짜리 벡터장에 대해서 보존적인지 확인하고 잠재적 함수까지 구해봤고요. 잠재적 함수에다가 이거에 대한 선적분을 할 때는 이 보존적 함수에다 숫자만 대입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 4절에 그림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의 그림 정리는 아까 3절에서는 그냥 경로의 독립이나 그런 일반적인 곡선에 대해서 잠재적 함수가 있다면 양끝점을 대입한다.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닫힌 곡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닫힌 곡선일 경우는 걔가 잠재적인 함수 경우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같다 보니까 걔는 선적분하면 자동으로 0이 된다. 이런 얘기를 배웠다면 4절 그림 정리는 지금 뭐냐면 닫힌 곡선에서 이 곡선을 둘러싼 부분의 적분과 그 곡선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한 면적분의 관계가 바로 그림 정리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 정리를 하려면 지금처럼 그 영역의 방향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물론 닫힌 곡선이지만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양의 방향이다, 음의 방향이다를 표현을 할 필요도 있고요. 조금 이따 뒤에서는 이제 발산과 회전, 벡터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필요한 두 개의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발산과 회전, 그리고서 그거를 그림 정리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곡선인데 이 방향이 지금처럼 쉽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양의 방향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내가 이 곡선 C를 따라서 내부 영역이 그 왼쪽, 곡선의 왼쪽에 있으면 그게 양의 방향이고 그렇지 않은 음의 방향. 쉽게 폐곡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라고 쉽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내부 영역 D와 경계곡선 C에 따른 적분 관계가 어떤 관계가 그림 정리냐면 곡선 C를 따라서 이 벡터장 함수 첫 번째 성분을 지금 2차원적인 벡터 함수거든요. F1, F2 두 개가 있을 때 이 F1, F2에 대해서 이런 선적분, 즉 우리는 얘가 지금 현재 이런 2차원적인 벡터장이라는 전제 조건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 벡터장의 선적분은 내부 영역 D에서의 이변수 중적분을 하되 F 함수는 상대 변수인 X 변수로 F1 함수는 상대 변수의 Y 변수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3절에서 이거 두 개 계산해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얘가 같으면 우리는 보존적이라 얘에 걸맞는 그레디언트 F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레디언트 F가 있는 순간 그 F의
만약에 이거의 그레디언트 F의 선적분은 어떻게 됐어요? 끝나는 점인데 끝나는 점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두 개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두 개가 같다면 자동으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서 자동 0이 돼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뺐을 때, 즉 아까 보존적 함수에서 했던 거 는이 되지 않고 얘가 빼서 같지 않아서 이런 함수, 보존적 함수가 아니고 잠재적 함수가 없다면 얘의 내부를 이 부분으로 중적분한 것과 같다. 너무 보존적인 거하고 연결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린 정리만 다시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하면 경계선에서의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은 내부 영역을 이런 어떠한 벡터장을 갖다가 상대 함수에 편미분한 걸 뺀 것을 중적분한 것과 같다가 그린 정리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과 내부 영역에 대한 이런 스칼라성 함수를 면적분한 게 같다라는 정리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기호를 간단하게 좀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 기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원적인 벡터장에서 그 벡터장의 선적분을 이렇게 계산한다가 그 유명한 그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내부의 적분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얘와 얘가 뺐을 때 우리가 같으면 우리는 보존적이고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 0이 되지만 빼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값으로 이 선적분을 빼서 0이 되지 않는 이 식을 영역 내부 D에서의 중적분 값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린 정리로 한번 예제를 한번 교과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그린 정리를 한번 확인하여라. 그러면 첫 번째 이 함수는 x로 요거는 y로 편미분을 해서 첫 번째 성분 벡터 함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상대 변수를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여기 우타합니다. 첫 번째 거 지금 요거를 x로 요 부분을 y로 편미분했더니 0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것도 가로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글씨를 작게 볼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오타가 많네요. 그 뺀 함수 요거를 영역 D에 대해서 중적분. 그럼 쟤를 중적분해야 돼요. 그럼 영역이 지금 어떤 영역이에요? 반지름이 1인 원 중에 y가 0보다 크니까 요만큼 위에 반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적분을 한다는 건 이 내부 영역인데 적분할 영역이 이렇게 원으로 표현되면 중적분을 물론 x, y를 그냥 요 정도는 루트 해서 표현해도 되지만 극방정식으로 바꿔서 극좌표계로 바꿔서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원래 있던 dx, dy 적분 변수는 r의 dr, d세타로 바꾸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r은 0에서부터 1까지가 되며 세타는 y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까지니까 세타는 2파이까지가 아니라 파이까지가 되겠죠.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r 세타로 나눠서 적분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지금 이제 내부 영역에 대한 적분을 했어요. 그럼 그린 정리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적분할 때 내부 영역 말고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과 이 내부 영역에 대한 적분이 같다는데 내부 영역 이쪽 적분이 훨씬 계산이 빠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써놨고요. 그러면 경계선 쪽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에 대해서 그러면 저 곡선을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를 C1 이쪽을 C1으로 잡았나요? 얘를 C1 요걸 C2로 잡았어요. 그러면 C1 지난 시간에 많이 해봤으니까 X축에 있는 거라서 X좌표를 공동변수 T, Y는 0 그 다음에 T 구간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지금 벡터 함수가 요거잖아요. 이거를
이 곡선 C를 움직일 때니까 현재의 이 XY를 그냥 XY가 아니라 이 RT를 움직이는 거니까 XY 자리에 RT를 대입해야 되죠. 그럼 RT는 T, 0이니까 첫 번째 성분 X 자리에 T, 두 번째 Y 자리에 0을 집어넣어. 지난번에 계산한 변수 구조 관계가 좀 다시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지만 T0. 그래서 X 자리에 T, Y 자리에 0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 자리 0이니까 다 사라지고 X만 남아서 지금 현재 F의 벡터장을 T 변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걔 미분하려면 R에 대한 미분도 필요했어요. R 미분. 그래서 얘네들을 둘이 내죠. 얘와 얘의 내죠. 그럼 뭐가 돼요? T. 그래서 F를 C1 곡선에 대한 선적분은 이 F와 R'T를 내적한 이 T라고 하는 함수를 T가 -1에서 1까지 선적분 하다 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밖의 경계선, 두 번째 C2 경계선은 누가 봐도 이제 원이니까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1인 원이라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라는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면서 반쪽 원이니까 T 구간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F 함수에다 대입을 할 때 현재 XY 저쪽에 있는 이 XY의 XY가 이번에는 R이 이쪽 C1이 아니라 C2를 움직이니까 C2 쪽의 RT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코사인 T, 두 번째는 사인 T로 대입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 코사인 T와 사인 T는 여기 있는 이 XY에다 대입한 상태이시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의 미분도 필요하고 그 미분과 조금 전에 그 FRT하고를 내적을 하고 그 내적한 거를 T 변수에 대해서 적분할 때 보시면 마무리 계산을 내가 끊어놓은 것 같은데요. 세제곱 함수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계산하면 자동으로 0 되겠죠? 얘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사인 2t니까 사인 2t도 0에서부터 파이까지 대칭 구조라 0으로 사라져서 사인 세제곱 t만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그러면 곡선 C에 따른 선적분에서 C1은 0 나왔고 C2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그 내부 영역 안에서 적분이 이렇게 나온 거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그림 정리가 성립하는 거. 즉 요거에 해당하는 경계와 내부 영역과 경계에 대한 적분이 같다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림 정리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얘도 영역을 이렇게 삼각형 3개의 꼭지점으로 찍어서 양의 방향을 갖게 한 다음에 걔에서의 선적분을 구하라. 얘는 아까처럼 그림 정리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림 정리로 하여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쟤를 그냥 선적분을 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정리에서 누가 봐도 선적분이 더 쉬울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결과에서 보면 중적분이었던 내부 영역의 중적분. 왜 이렇게 선적분을 다시 복잡하게 내부 영역의 중적분으로 하지? 했지만 계산 결과는 내부 영역의 중적분이 훨씬 계산 결과가 짧았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도 중적분 쪽으로, 즉 우리가 뭔가 F 함수의 선적분은 현재 F가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건 F가 첫 번째 성분 X세제곱, 두 번째 성분 XY 이거에 대한 선적분은 이 함수를 상대 변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성분은 상대 변수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내부 영역 D에 대해서 중적분한 것과 같다가 바로 그림 정리죠. 그래서 이번엔 그냥 바로 영역에 대한 중적분 쪽 계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파트가 사실은 만약에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곧 보존적이다 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경로의 독립이라서 자동으로 0이 되죠. 얘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가 되고 얘는 0이 돼서 결국은 뭐가 남아요?
얘를 계산해 보니까 0은 아닌 y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저 선적분보다 이거 계산된 y를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중적분하는 게 훨씬 빠르겠더라. 그럼 저 세 점을 연결하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경계선으로 표현하면 그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얘는 말은 C라고 하나로 돼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 C1, 이쪽은 C2, 이쪽은 C3 최소한 3개로 분리를 해서 저기에서는 이렇게 쿨하게 C 하나로 표현됐지만 이 C는 C1, C2, C3로 나눠서 선적분을 다 해야 돼요.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를 이 영역 하나에 대한 중적분으로 계산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함수가 이렇게 간단한 거고 그럼 그 영역을 이 내부 영역을 중적분할 만한 구간으로 표현하는데 x를 상수 구간, y를 식의 구간으로 표현하면 y는 0에서부터 이 직선은 누가 봐도 y는 1-x이므로 1-x 사이에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고 남은 x를 0에서 1까지 요거에 대한 이제 편적분을 계산해주면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1, C2, C3로 말이 선적분이지 선으로 한다고 해서 다 쉬운 게 아니라 그 선적분 대신 중적분 내부로 하는 요 부분 계산이 더 빨라서 바로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중적분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선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C는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이 2인 원이고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줬다는 거는 얘를 양의 방향으로 준 상태고 반지름이 2인 원 안에 내부 그 영역이 우리가 만약에 그림 정리를 이용한다면 영역 D에 해당하는데 이제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선적분이 다 빠른 게 아니라 그림 정리를 이용하면 내부 영역의 그 적분, 중적분이 훨씬 빠를 수 있으므로 얘를 첫 번째 성분을 저기 하나 더 써있으니까 얘를 F1, 지금 얘가 F2 성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 오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선적분할 걸 이 부분은 상대 변수인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F1 부분은 상대 변수인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0인지 아닌지 즉 얘네들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왔고요.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가 나와서 일단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라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뺀 결과는 굉장히 고마운 상수 2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계산 결과가 이렇게 뭔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식이지만 결국은 얘는 4-2라서 2가 나온 거죠. 즉 얘를 선적분할 거를 중적분을 택해서 면적분을 하지만 면적분할 대상은 이렇게 간단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 영역에 대해서 중적분. 근데 그 영역은 반지름이 얼마인 2인 원 내부가 되죠.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주었다는 건 굳이 XY를 적분하면 너무 불편하므로 반지름이 2인 원일 때는 R은 0에서부터 2까지 세타는 이 경우는 전체 구간 2파이까지가 다 되겠죠? 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뺀 2를 R과 세타로 그러면 이제 적분 변수 dr 붙는 거는 14장에서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R배가 붙어서 R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 편적분하면 계산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선적분식 같지만 이렇게 간단한 어떤 상수 정도의 중적분으로 계산 결과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림 정리를 이용하면 그 다음 발산과 회전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산과 회전의 정의를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했던 그 기호를 간단하게 이런 기호로 정의를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마치 이런 기호, 뭔가 x에 대한 y에 대한 z에 대한 확미분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그레디언트 f는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기호화해서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울 그 연산, 발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벡터 함수의 발산 다이브는 f하고 지금 정의한 이 그레디언트 이 정의의 내적 관계. 그럼 얘하고 내적 관계라는 얘기는 얘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F1, 그 다음에 F2, F3라는 이 3차원짜리 벡터 필드를 곱한 거잖아요. 내적한 거잖아요. 그게 이거다. 그래서 다이브를 우리가 그레디언트하고 벡터 필드의 내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변수 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레디언트 정의를 이거로 벡터 필드를 이거로 그거의 내적이면 서로 곱해서 이게 바로 지금 정의하는 벡터장에 대한 다이브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발산. 그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필드 하나를 주고 발산을 구하여라. 그럼 발산 정의는 간단했으니까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x로, 두 번째는 y로, 세 번째는 z로 편미분을 쭉 하니까 계산은 이렇게 되겠죠. 편미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쭉쭉 암산이 좀 되지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굳이 이 발산을 물리적인 해석을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준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 벡터장을 기체 혹은 유체의 속도 벡터장이라고 한다면 이 다이브가 양일 때는 기체가 확장, 다이브가 발산하는 발산정이다 보니까 얘가 다이브가 음이면 기체는 압축되는 거고 0이면 기체 자체는 비압축이다. 이렇게 물리적인 해석으로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학 내용도 어려워서 물리적인 해석은 최대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이죠. 회전은 아까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어떤 그 기호로 연산 잡은 거에 대해서 회전 컬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장의 컬은 그 벡터장하고 그레디언트 연산을 벡터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할 때 했는데 좀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요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와 이 F 벡터 필드의 벡터를 두 개를 놓고 그 위에 IJK 벡터를 놓고 마치 3차 행렬식을 계산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데 특히 얘로 외우시지 이쪽으로 외우시면 이렇게 했다고 틀리진 않지만 그 외우다가 굉장히 많이 틀리므로 이쪽으로 외우기를 추천드리고요. 얘가 F 함수의 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컬을 한번 확인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가 주었을 때 컬 F를 구해보아라. 그래서 그걸 마지막 버전 아까도 그걸 외우지 말고 그냥 직접 이렇게 외우시면 F1, F2, F3 놓고 그레디언트 연산 놓고 우리가 3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 계산으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계산 또 J일 때 마이너스 붙이고 연산에 이렇게 뺀 거고요. 이렇게 서로 뺐죠? 그래서 각각을 편미분해서 계산하니까 컬 F는 이와 같은 벡터 필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컬 F를 약간 물리적인 해석을 해준다면 벡터장 F 자체가 유체 같은 것의 흐름의 속도를 나타낸다면 그 주변에 그 어떤 입자들이나 어떤 유체들의 일이 회전하는 상황이라면 컬 F는 그 회전에 해당하는 축을 나타내는 방향에 해당한다. 이 벡터 자체가, 이 벡터장 자체가. 그러면서 이 컬 F에 대한 크기는 회전축의 속도, 즉 회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며 그 컬 F가 0일 때는 회전하지 않은 비회전 상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전은 그 조금 전에 정의에 의하면 뭐였냐면 벡터장하고 그레디언트의 벡터곱이었는데 지금 이 벡터장이 앞에서 했던 이런 보존적 함수, 뭔가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함수라면 그런 함수의 컬이 된다는 건 그 함수하고 그레디언트하고를 벡터곱하면 교과서에 아마 이 증명이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요. 보시면 쉽게 거기 그 행렬식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네 하고 바로 보일 수가 있어서 증명은 생략하고 이래서 얘는 아니면 얘를 벡터곱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건 이제 그레디언트 함수는 컬을 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컬한 결과가 0이었다. 그럼 그 F가 위에서처럼 뭔가의 그레디언트, 즉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그 벡터장이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건 뭐 F 입장에서는 잠재적 함수지만 이 함수는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컬 F가 0이 될 때는 그 벡터장은 보존적 벡터장. 보존적 벡터장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2차원에서도 연습하고 왔지만 그 적분할 때 선적분을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분으로 갈 때 컬 F로 계산하는데 그 부분이 0이 되니까 보존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시작점 닫힌 곡선일 때는 닫힌 곡선에 대한 적분값은 0이 되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이요. 그럼 벡터장이 이거일 때 얘가 보존적인지 아닌지 확인하여라. 아까 3차원짜리 보존적인 거 물론 예제에서 확인했는데 제일 쉬운 건 마지막에 컬을 했을 때 걔가 0이면 그 F는 보존적이다. 그래서 컬 F를 해봤어요. 아까 바로 예제 5번 문제가 컬 F 계산하는 거였는데 컬 F 계산해보니까 걔가 0벡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존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적인 벡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예제가 아니라 이거는 회전과 발산의 관계인데 제가 잘못 제목을 잡았네요. 회전과 발산 관계. 그 컬과 발산의 관계는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하면 0이다. 조금 전에 컬 F는 뭐였어요? F와 그레디언트 연산의 벡터곱이었고 다이브라고 하는 건 그 함수와 이 함수와 그레디언트 함수의 내적이었어요. 즉 얘가 컬 F가 이거니까 이거와 다시 또 내적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물론 그레디언트 연산자로 표현됐지만 각각의 벡터로 봤을 때 삼중적처럼 보이고 삼중적에서 두 개의 성분이 같은 상태로 나타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얘를 벡터장 함수적인 구조로 보지 않고 단순 벡터로만 봤을 때도 삼중적에서 두 개의 성분이 같은 0이듯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물론 교과서에 증명은 돼 있어요. 가볍게. 그렇지만 얘도 똑같이 유사하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컬하고 다이브를 같이 하면 개입 벡터장에 대한 컬 F는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마지막 지금 컬 관계를 가지고 앞에 어디 내용, 지금 컬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하고 싶었냐면 여기요. 앞에서 컬을 이렇게 했었어요. 기본 정의를. 그런데 우리가 2차원적인 컬과 3차원적인 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차원적인 컬 2차는 2차대로 제가 조금 다른 방식 이걸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간단하게 했었다면 우리가 3차원적인 컬을 가지고 어떻게 2차원적인 컬을 정의할 수 있냐면 벡터 필드가 2차원짜리를
이렇게 세 번째 성분이 0인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럴 때 컬 F는 여기서 얘네들이 F3가 다 0이 되니까 이렇게만 남겠죠. 컬 F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K 벡터를 곱하면 여기서 말하는 K라고 하는 건 3차 공간에서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K 일명 0,0,1의 단위 벡터를 곱하면 얘네들은 사라지고 세 번째 성분인 얘만 나와요. 마지막 성분인 얘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림 정리해서 2차원적인 그 벡터 함수를 경계선인 C를 선적분하는 것 대신 내부 영역에 면적분할 때 적분을 얘로 적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 영역에서 지금 적분했던 이 식은 사실은 컬은 3차원적인 벡터 함수에서 정의됐지만 억지스럽지만 2차원적인 벡터장을 마치 세 번째 성분이 0인 벡터장이라고 확대 해석해서 여기다 컬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2차원적인 그 내부 영역 D에서의 적분 얘는 그러면 마치 컬처럼 2차원적인 컬처럼 중적분을 해주면 되고 얘는 그림 정리에 의하면 경계선 C를 벡터장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과 같다는 게 우리가 배웠던 그림 정리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 정리였어요. 그러면 얘 그림 정리를 지금 3차원짜리 버전으로 하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스톡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 정리 우리가 막 계산으로 막 했어요. 했는데 2차원에서 뚝 끊고 다음에 3차원에서 스톡 정리만 뚝 하면은 그냥 그림 정리는 그림 정리, 스톡 정리는 스톡 정리처럼 이렇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2차원짜리가 왜 갑자기 거기에는 3차원에서는 컬 나오고 막 그러는데 걔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야? 거기 3차원에서 스톡 정리해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할까봐 3차원에서의 그 스톡 정리에서 나오는 그 컬과 사실은 2차원에서는 컬 정의가 없어요. 2차 그 벡터 필드에서는. 그렇지만 2차원짜리 벡터 필드를 뒤에서 배울 3차원짜리에서의 그 벡터장에서의 컬 개념을 억지스럽게 끼워 맞춰서 표현해서 바꿔준다면 연결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서 이걸 마치 2차에서의 컬은 없지만 2차원적인 컬로 그래서 세 번째 성분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이 그림 정리를 2차가 아니라 3차로 확장한 게 다음 시간에 배울 스톡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하고 다음 시간하고 내용이 연결되니까 선적분과 그 다음에 면적분의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